라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남자친구 집이고요. 남자친구가 퇴근하기 전까지 빨리 메이크업을 하고 데이트를 가볼 건데 제가 또 메이크업 영상을 안 올린 지 좀 오래돼가지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해볼 거고 수다 주제도 인스타그램에 다 받았거든요. 수다 주제 던져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가 카메라를 안 가지고 와서 핸드폰으로 찍는 중이라 다 적어왔어요. 얘기할 것들을. 그래서 한번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화장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이번 영상은 좀 편집을 덜 하고 여러분들도 화장하실 때 그냥 틀어놓고 화장하시라고 그냥 수다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엄청 많을 예정이라서 또 제가 말이 막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1.5배속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선크림부터 바르고 일단 제일 먼저 진로 선택 계기, 전공 선택 이유, 유튜브 시작 계기, 쇼핑몰 운영 계기 이런 거를 물어봐 주셨거든요. 저는 행정학과를 나왔거든요. 제가 수시로 대학교를 입학을 한 거거든요. 거의 다 준비한 게 이런 쪽이었어요. 행정 쪽.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정치외교보다는 행정해라. 행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셔가지고 그냥 행정학과 그럼 그럴게요. 하고 행정학과로 들어오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책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고 고등학교 때 토론 동아리 이런 것도 만들고 준비를 다 그쪽으로 한 것 같아요. 입학을 하니까 정말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복수 전공을 해야겠다 해서 알아본 게 이제 소비자 학과고요. 그 복수 전공을 선택할 때까지만 해도 이 행정을 아예 버릴 생각은 없어가지고 해서 또 진로를 생각한 게 노무사를 또 생각을 했었어요. 서점 가가지고 그 전공 책 있잖아요. 자격증 책 두꺼운 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정말 전 느꼈어요. 나는 이제 공부는 내 길이 아니다. 나는 이제 공부 못해. 책을 덮어버리고 그때부터 제 진로 찾기에 엄청 혈안이었어요. 친구들한테 저는 많이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나는 무슨 직업이 어울려? 난 뭘 하면 잘할 것 같아?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친구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화장품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화장하는 거에 되게 관심도 많았고 또 친구들한테 이 제품이 좋다더라. 이걸로 한번 써봐라. 이런 걸 추천하는 거에 또 재미를 들렸어가지고 오케이 해서 그때부터 이제 화장품 회사에 나는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복수 전공한 과에서도 뭐 소비자 심리나 뭐 마케팅 이런 것도 배우니까 그러면 이제 또 마케팅으로 또 빠질 수 있는 거고 이제 화장품 회사 들어가려면은 교내 생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챙겨야 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근데 저는 대외 활동한 것도 없고 동아리도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또 지원하는 족족 다 떨어져요. 그럼 뭐 어떻게 진짜 나 어떻게 모르겠다. 그럼 나 혼자라도 해야겠다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를 꾸준하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화장하는 거나 뭐 그런 거를 찍어서 올렸던 거고 그리고 또 쇼핑몰 운영 계기 또 생각해보면은 이것도 어떤 실패? 좌절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건데 유튜브도 그렇고 그러니까 솔직히 유튜브도 제가 만약에 대외 활동 이런 거를 붙었으면은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서 그냥 저 혼자 시작한 게 유튜브고 이 쇼핑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인턴을 하려고 이제 막 다 지원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인턴이. 그래서 샹 죄송해요. 표현이 좀 거칠었죠. 그때만 생각하면 그냥 욕이 나와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지금이랑 비슷해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혼자 할게. 해가지고 쇼핑몰을 차린 거였어요. 뭐 면접을 가면은 쇼핑몰 운영했던 거? 이런 거를 또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쇼핑몰은 비록 망했지만 저한테는 뭐 이야기거리? 어떤 경험을 준 거니까 좋게 생각해요. 망했지만. 이렇게 쿠션을 바르고 있고요. 지금 이 전공 선택 이유 얘기하면서 학창시절 얘기도 잠깐 했으니까 저의 그런 학창시절 썰 들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 고등학교 때, 나 학생 때 어떤 애였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왔네요. 남 웃기는 거에 조금 진심이었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되게 웃기는 거에 좀 이렇게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땐 더 했어요. 그래서 또 퇴사한 이유도 또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은 그 전 회사랑 저는 일하는 방식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그리고 제 직무가 브랜드 마케터였어요. 그걸 하면서 또 느꼈던 게 그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크지 않으면 이 일을 하는 게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 직장에서 맡은 그 브랜드가 어, 애정이 저는 안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 반응이 일으켰겠죠. 안 좋은 일을, 안 좋아하는 브랜드를 내가 계속 남들한테 이거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싫은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반응이 오더라고요, 몸에서. 몸이 진짜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막 헛구역질하고 울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 입사한 지 2주? 2주 만에 퇴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튜브에 막 한 달 만에 퇴사 이런 거를 쳐보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근데 유튜브를 안 했으면은 진짜 그렇게 퇴사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저 빨리 직장인 브이로그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었는데 바로 퇴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빨리 포기해버리는 느낌? 그래서 그렇게 참고 견디고 했던 게 3개월이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퇴사했습니다. 전 직장 덕분에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떤 회사랑 맞고 어떤 회사랑은 안 맞는지, 어떤 직무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감사해. 다시 저는 재취준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저는 일단 뭐 이동하는 시간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이런 걸 못하는 시간에는 구직 사이트 있잖아요. 거길 들어가서 스크랩을 해놔요. 집에 와서는 자소서랑 포트폴리오를 수정을 하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2개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3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면접을 보고 면접 보기 전에 인적성을 보는 데도 있고요. 제 그 브이로그에서는 진짜 조금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냥 해피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걸 누가 웃으면서 자소서를 쓰겠나요? 그죠? 당연히 욕하면서 쓰지. 근데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여드리는 것 같은 느낌? 7월 말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두들겨 보고 9월까지도 안 됐다? 그럼 정말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취업 관련 얘기도 끝났고 반대로 요즘 저의 고민을 물어봐 주신 분도 계셨어요. 요즘 저의 고민? 일단은 취업이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니야, 가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정병? 정병이라고 하잖아요. 정신병이잖아. 정병. 뭐 정병? 그러니까 뭐 외모 정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게 외모 정병으로 예를 들면 외모 정병이 고민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외모 정병을 갖게 하는 이런 구조? 이런 게 저는 고민이에요. 내가 왜 이런 정병을 가져야 되지? 약간 이런 거? 일단은 화장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이것도 다이소 거거든요. 제가 하이라이터를 안 가져와서 하이라이터를 사려고 봤더니 이게 다 고체가 없고 리퀴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샀어요. 저는 정병이 다 비교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교해서. 내가 뭔가 남들보다 못난 것 같고 그래서 얻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비교가 저는 요즘 세상에서는 너무 쉬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스타그램 돋보기만 누르면은 몸매도 좋고 끼도 많고 이런 사람만 추천을 해요. 나는 안 보고 싶어요. 사람이라면 비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는 그런 비교하는 그런 곳에 날 두고 싶지가 않아. 근데 알고리즘이 자꾸 추천해 그런 것만. 아무튼 이런 시스템? 이런 게 이런 정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외모 정병 이런 것도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런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을 또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비교 안 하면 그거는 그거지. 뭐지? 붙여지 그거는. 나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는 나로 만족하고, 나에 만족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데 비교하는 대상과 계속 따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병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정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비교를 하되 지금의 나의 또 만족을 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지금의 나로도 만족하자. 저는 그래서 현재 되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캐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외모 정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명예, 돈, 건강. 이런 질문을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가지고 뭘까? 난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걸 원하잖아요? 일단 건강하거든요. 20대 여자, 젊은 여자. 그리고 명예. 저는 뭐 여기서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실추될 명예도 없어요. 그다음에 돈? 돈은 저는 없어요. 돈을 원해요. 김미더 머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던데.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자존감 낮아질 때, 그다음에 용기 갖는 법.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좀 높아 보이나요? 저는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거지.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은 내가 느끼는 나의 무기가 여러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패를 여러 가지를 두는 거예요. 이제 20대 초반인 여자들 보면은 보통 이제 외모 가꾸기에만 급급하잖아요. 외적인 거에. 그러면은 나의 패는 이 얼굴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게 얼굴뿐이야. 진짜 좋은 패긴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얼굴이 조금이라도 별로가 되거나 그러면은 자존감이 또 떨어지잖아요. 훅 떨어지잖아요. 패를 얼굴만 두는 게 아니라 뭐 일 쪽에서도 패를 두고 뭐 아니면은 내 성격에도 패를 두고 그러니까 나의 장점들을 여러 가지로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가 꺾여도 나는 다른 것 더 잘하는 것도 많아.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그거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패를 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두면 하나가 꺾여도 괜찮아. 나 다른 것도 잘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애교살을 하기도 좋다. 이거 아까 아이브로우거든요. 그리고 용기를 갖는 법.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민경님, 이음사의 민경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자신감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민경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이 자리가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래요. 내가 처음 가는 자리야. 그러면 되게 의기소침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자리가 되게 편해. 누가 앞에서 뭐 떠들어도 그래 너네 떠들어 봐라. 나는 이 자리가 굉장히 편해.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고 되게 좋은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발표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발표? 하면 내가 해줄게. 잘 들어 너네. 내가 발표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 제가 생각하는 답변? 저는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뭐 어쩌라고요.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요. 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또 어떤 분께서 유튜브 찍고 싶은데 부끄럽다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유튜브 찍는데 막 주변에서 누가 쳐다봐? 그러면 이런 마인드. 뭐 어쩌라고요. 나 유튜브 찍는데 뭐 어쩌라고요. 다음에 인간관계도 물어보셨네요. 근데 제 브이로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제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아요. 그냥 만나는 친구들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이런 인간관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좁고 깊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어릴 때는 이게 좀 스트레스? 어릴 때라기보다는 한 20대 초반? 남들에 비해서 막 친구가 많이 없는 것 같고 내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인정하면 편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냥 나 맞아. 나 성격이 이래서 인간관계가 좁고 깊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별로 안 우울하던데. 친구? 그래 친구 좋지. 인간관계? 뭐 잘 하는 거 좋지. 근데 저는 자기와의 그 관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갑자기 햇빛이 이렇게 비추냐? 마스카라 하면서 마저 해볼게요. 성격이 안 좋아서 고민이시래요. 행동하고 후회해서 이것 때문에 스스로 싫어질 때도 있으시대요. 우울해질 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계속 행동하고 후회한다. 자기 성찰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 대단한데요? 대견해요. 진짜 별로인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 안 해요. 반성조차 안 해. 자아 성찰 안 해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후회하고 바로 고쳐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 루트가 행동하고 후회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고쳐지는 거지. 우리가 뭐 로봇도 아니고 AI도 아닌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냥 탁 고쳐지냐고. 그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뷰러 진짜 좋은 것 같아. 아니 마스카라 이것도 다이소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끝.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야 이거. 됐다. 커튼을 쳤으면 됐네. 그 다음에 반수 준비 중인 22살이시래요. 항공과를 반수 준비하고 계시고 나이가 신경 쓰인대요. 수능 이후에 원하는 걸 도전하려는데 망설여지신대요. 아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나이예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은 거잖아요. 그걸로 축하받아 마땅할 일이다. 나이 때문에 20대 초반에 나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쪽은 잘 모르지만 뭐 늦었다고 해서 뭐 어쩔 건데. 뭐 어쩌라고요.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하고 싶다는데. 그렇잖아. 이 나이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 찾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연자님은 그래도 하고 싶은 걸 찾은 게 어디야. 진짜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화장이 안 되네. 그 다음에 자기만의 스타일 찾는 법. 그냥 진짜 기본적인 답은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봐라. 이건데 버리는 시간, 돈이 너무 크잖아요. 추구미보다는 추구 도달미 있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 인플루언서가 됐건 연예인이 됐건 뭐 추구미여도 좋아요.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추구미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한번 옷 살 때 떠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객관화가 좀 어려우니까 옷을 살 때나 뭐 머리를 바꾸실 때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얼굴형, 나랑 비슷한 바디 쉐입을 가진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옷을 사려고 해. 내 몸에 잘 어울리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입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저랑 잘 어울리든 잘 안 어울리든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 찾고 싶어요. 그러면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버리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젤 아이라이너도 좋다. 그런 식으로 좀 스타일을 찾는 것 같아요. 일단 나랑 제일 잘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라는 게. 그 다음에 취향 얘기하기.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 저는 좀 몰입감이 좋은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책이 됐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몰입이 안 되면 완주를 안 하기 때문에 몰입감이 좋은 거? 전 장르 안 가리고 다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밌게 본 영화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쫘라락 써볼게요. 다음에 드라마도 한번 써볼게요. 다음에 책도 한번 써볼게요. 네. 첫 데이트 썰, 연애 썰. 제가 막 연애 고민도 많이 들어드리고 남자친구랑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연애 썰.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지는 제가 풀었잖아요. 바로 그 직후에 얘기도 한번 풀어보자면 남자친구의 번호가 적혀있는 쪽지를 보고 카톡을 해보니까 남자친구랑 같은 학교에 심지어 같은 오피스텔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머 이거 운명이다 싶기도 했고 뭐 언제 한번 만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마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처음 연락한 게. 근데 제가 다음 주로 약속을 잡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또 다이어트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첫 데이트 전에 남자친구가 목요일에 이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월요일에 유럽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그것도 한 달 동안. 그래서 사실
그때 좀 띵용했어요. 뭐야? 뭐지? 뭐 하자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월요일에 출국을 하는 상황이어서 그 전날, 그러니까 그 주말 있죠. 주말에 이제 2번 만나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유럽을 가고 유럽에 돌아오는 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데이트는 진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왜냐면 남자친구랑 나중에 한번 또 풀어볼게요. 브이로그 이런 데에서 같이 풀어야 재밌을 것 같아서 뭔가 남자친구 시점 또 같이 얘기하면서. 저는 솔직히 기대를 많이 안 했거든요. 첫 데이트 전에는 제가 얼굴을 빤히 쳐다본 것도 아니고 계속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얼굴을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쪽지를 받고 연락처를 저장을 하면은 카톡에 뜨잖아요. 이제 분명히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바로 인스타 가야죠. 이게 여자야. 그래서 분명 딱 뜨는 거 보고 바로 냅다 인스타 검색창에다가 이름 쳐봤더니 맨 위에 뜨는 거예요. 아무래도 같은 학교여서 이게 맨 위에 뜨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람인가? 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뭔가 다른 거예요. 내가 카페에서 봤던 그 사람이랑 이 사진 속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 친구랑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도 뭐지?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첫 데이트 전까지 내가 잘못 봤나 혹시? 내가 잘생긴 사람을 본 게 아니었나? 약간 의심이 들었어가지고 좀 기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같은 오피스텔 사니까 1층에서 보자 하고 내려갔는데 너무도 잘생긴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긴장이 되고 막 말 실수할까봐 계속 필터링 거치고 그랬습니다. 그치만 뭐 이 사람이 나 좋다는데 내가 좋아서 쪽지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쫄지 말자 이런 생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그게 너무 강하게 있었나 봐요. 남자친구는 처음에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본인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대요. 아예 충분히 있었습니다, 관심. 어머, 너무 괜찮은데? 오늘 화장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이상형, 이것도 물어보셨는데,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무의식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무조건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만날 거야.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냥 그 열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 나 잘생긴 사람. 나 잘생긴 사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상형? 저는 그냥 잘생긴 사람이요. 왜냐하면 결혼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볍게 보이지만 일단 연애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옛날에는 뭐 여우상에 뭐 약간 고양이상에 그런 느낌 좋아했거든요. 주지훈님 아니면 이제 더보이즈 주연님. 근데 딱 거기까지.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이제 여우상의 남자 배우나 뭐 남자 아이돌?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살다 보면은 이건 정말 이상형이구나 를 많이 느껴요. 여우상이고 뭐 고양이상이고 상관없습니다. 잘생긴 사람이요. 근데 감자상 싫어요. 두부상 싫어요. 스스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난 그런 사람 만날 거야 이런 생각? 진짜 무의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정말. 그다음에 마지막은 좋은 남자 판별법. 이건 저번에 그 고민 상담 올렸을 때도 좋은 남자 만나는 법 이런 걸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일단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회피형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회피형인 여자도 싫어요. 그냥 회피형인 친구도 싫어. 회피형인 사람인 것 옆에 곁에 두고 싶질 않아요. 근데 일단은 그 회피형 이게 이제 친구 사이면은 저 새끼 또 저런다 하고 그냥 말 테지만 연인 사이에서 회피형?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싸우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선택하는 문제, 뭐 대화 이런 거에서 다 그 회피형을 만나면 진짜 모든 게 다 피곤해지기 때문에 안정형인 사람? 이게 좋은 남자지 않을까. 좋은 남자 구별법? 전 한번 싸워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어요. 싸워봐라, 한번. 싸웠을 때 어떻게 싸우고 그 싸우는 과정이랑 싸우고 나서 그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걸 한번 겪고 나면은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막 싸울 때 갑자기 막 화내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 화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서로 화해한 뒤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도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딱 보고서 얘 별로다. 이게 좀 괜찮은 애네. 이게 안 되니까 한번 연애 초반에 한번 이렇게 싸워보고 관상에는 화가 없는데 싸웠을 때 좀 욱하는 성질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싸웠을 때 좀 이걸 회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런 새끼도 짜증나. 저는 못 만나요, 저는 그냥 안 쳐다가 말하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 입술은 요거 바르고 입술이 별론데? 근데 제가 오늘 립을 이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진짜 마지막 하나 해볼게요. 힘들 때 극복하는 법.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저한테 이제 자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또 고민이 계속 자격증을 도전하는데 떨어지신대요. 이것도 이제 힘든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힘들 때 극복하는 법?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봤는데 아마 마음스파라는 책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을 조금 게임하는 것처럼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연애 고민 상담했을 때 항상 그 썸을 게임 퀘스트 깨듯이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 문장을 봤을 때 되게 공감이 되고 어머, 이 작가님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꼭 썸뿐만 아니라 연애뿐만 아니라 자격증 시험에서 계속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계속 취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낙담하지 말고 물론 낙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실패했다 생각하지 말고 나 게임에서 지금 계속 지고 있네. 나 지금 존나 어려운 게임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좀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취업 계속 안 돼도. 그리고 또 그 책에서 봤던 좋은 문장이 있는데 뭐라 그랬지? 이 도전을 하면 실패랑 성공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뉘는 게 아니래요. 성공 아니면 경험이라 했나?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는 없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진짜 맞는 것 같아. 지금 일이 너무 안 풀린다고 우리 낙담해 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해봤고요. 꿀꿀대네. 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